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규제 완화입니다. 그 의지가 강원특별법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의 경우 무조건 규제를 풀 수도 없는 데다 권한 이양의 조건이 붙으면서 자치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024년 6월 8일 개정 시행된 강원특별법, 농업과 산림, 환경과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기존 환경부에서 강원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강원도는 지난 5월 말 기준 160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한 협의가 가능했다고 내세웠지만 절차 간소화나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효과는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환경가치 증진이란 제도의 본질 때문에 무조건 풀어줄 수만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협의 기간을 단축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원래 협의 기간이 30일인데 거의 하루 겨우 당겼다 그러던가 이러는 거예요. 또 보완 기간도 있고 또 전문 기관의 검토도 받아야 되고. 권한 이양의 조건표가 붙은 것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3년 한시적으로 권한을 주고 종료 3개월 전에 환경부 평가에 따라 연장 또는 폐지가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권한을 행사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 등 도내 대형 개발 사업은 국가나 강원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는 이양된 권한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실상 소형 개발 사업에 국한된 권한에 머물고 있어 강원도가 꿈꾸는 미래산업 도시 구축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의 평가 및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대규모 사업과 사업 면적을 차지하는 개발 사업에서 과연 이 법적인 체계상에서 머물고 있을 수 있는가? 그 역할의 확대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생태자연도 1등급 비율이 강원도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원활한 환경협의 없이는 지역 발전 그림을 그리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규제는 더 풀어주고 기회는 더 준다.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가 실현되기 위해 환경자치권 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이제 강원도에게 남은 시간은 2년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배달앱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 공공배달앱의 소비 쿠폰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요.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배달 주문 알람이 이어지고 주방이 한참 바빠집니다. 만든 음식을 기사에게 전달하고 나면 주문이 또 들어오는데 수수료가 낮은 공공배달앱 주문은 많지 않고 민간 앱이 대부분입니다. 땡겨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안 쓰니까 너무 힘들어요. 배달앱조 한 20개 들어오면 땡겨오는 하루에 한 건, 두 건 들어오면. 강릉시는 2월 말부터 신한은행 땡겨요와 협약을 맺고 2%의 낮은 중개 수수료와 강릉페이 8% 캐시백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달업체도 가게에서 직접 호출받는 구조인 이른바 민관협력 상생 모델입니다. 땡겨 주문 들어오면 배민이나 쿠팡보다는 일반 대행 업체를 이용하시는 사장들이나 기사들은 훨씬 이득이죠. 문제는 낮은 이용률. 정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10,000원씩 전체 650억 원 규모 소비 쿠폰 지원에 나섰고 강릉시도 중복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쿠폰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이제 매일 시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할인 쿠폰은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금, 토, 일 해서 매주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서 2023년 먹개비를 도입한 정성구는 1.5% 업계 최저 수수료에 가맹점 180곳, 누적 주문액은 46억 원을 넘었습니다.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건 먹개비로 할 때는 그런 이제 수수료는 많이 생각을 안 하고 해도 될 정도로.
민간 배달에 불모지어서 상대적으로 이용자 확보가 쉬웠고 군비로 지원한 쿠폰도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쿠폰 발행 매수를 늘릴 수가 있어서 지역 주민이나 여기 지역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지원이 커지면서 도내 공공배달앱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백 정선의 먹개비가 강릉, 춘천, 원주, 홍천 등 4곳에 땡겨요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도 공공배달앱 운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더군다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하고 있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도 공공배달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배달앱 서비스 확대와 활성화도 분기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음주 사고로 인한 운전자가 400m를 도주한 끝에 퇴근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젯밤에는 춘천국도에서 음주 차량이 작업자 2명을 덮쳤는데요. 음주운전이 잦은 여름철, 올해도 어김없는 걸까요?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춘천경찰서 앞 도로. 불법 유턴을 하던 검은색 SUV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곧장 달아나 버립니다. 마침 퇴근하다 뺑소니 현장을 목격한 경찰이 즉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400m가량 이어진 한밤중 추격전은 아파트 차단기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저 차 잡아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순간 이거 사고 났는데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뺑소니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 30대 최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춘천 덕두원리 국도 46호선 도로공사 현장에서도 음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 상태의 29살 허모 씨가 몰던 차량이 방호벽을 들이받은 뒤 도로 보수를 하던 작업자 2명을 덮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57살 오모 씨와 62살 이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네, 운전자 허 씨가 만취 상태에서 몰았던 차량입니다.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돼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건수를 확인해 보니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평균 3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한 잔을 드시고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피서철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경찰은 주요 피서지와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금품과 성적 이익을 제공받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아 양양군수가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 주장이 담긴 항소장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군수는 1심 재판 기간 여성 민원인과 연인 관계로 성관계에 대가성이 없었고 뇌물이 아닌 민원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금품과 성적 이익 제공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뇌물 공여 등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판단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민원인과 김군수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군 의원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인 어제 민주노총 전국돌봄노조 강원지부 요양보호사들이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과 표준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만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둔 탓에 신입과 경력 모두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경력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표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2년 복지부에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수용을 거부해왔습니다. 강원도가 도내 취약계층 약 3만 8천 가구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 1,000원까지 지원되며 바우처는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강원 아이로를 15개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강원 아이로는 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 평가, 진학 컨설팅, 행정 업무까지 지원하는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수업 과정과 결과가 자동으로 기록되며 특히 AI 적응형 평가 시스템, AI 수능형 평가 관리, AI 진학 컨설팅 등 5대 핵심 기능이 탑재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강원FC가 오늘 대구FC와 코리아컵 8강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저녁 7시 뒤집이 대구은행 화크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 경기에서 강원은 최근 승리를 거둔 대구FC를 상대로 4강 도전에 나섭니다. 한편 지난 28일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승을 이끈 강원의 송준석과 이광현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도형 공공주택 사업 1호인 영월 덕포 행복주택 행복가가 이달 준공됩니다. 영월 행복주택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98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 지상 18층의 공공임대주택 102가구와 청년 창업을 위한 상가가 들어섭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됐으며 7월 중 입주 대상자 사전 점검을 마치고 8월부터 입주가 진행됩니다. 태백시에서 대표 유원지인 절골에 만든 힐링 캠핑장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절골 힐링 캠핑장은 자동차 야영지 14면과 일반 야영지 16면 등 모두 30명의 야영지를 포함해 공동 취사장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은 매일 20팀씩 무료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14일부터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피서철을 맞아 강원경찰청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달간을 여름 피서철 교통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고속도로 교통량과 교통사고가 모두 여름철에 크게 늘었고 특히 8월에는 월 평균 62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와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 인근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무인 단속 장비와 방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려 대기 발령됐던 강원경찰청 소속 모 경정이 강릉경찰서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정은 지난달 11일 새벽 춘천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